당신은 새벽 3시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다면 문을 열겠습니까? 김영자는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침실 벽시계의 야광 숫자가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진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났다. 예전에는 천둥이 쳐도 모르고 잤는데 이제는 고양이 발소리에도 눈을 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언가가 그녀를 깨운 것 같았다. 희미한 소리 아니면 기척? 띠리리링 띠리리링. 초인종이었다. 영자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새벽 3시에 찾아오는 손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쟁 때도, 남편이 아팠을 때도, 딸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새벽의 방문자는 언제나 불행의 전령사였다. 또 무슨 일이지?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관절이 뻣뻣한 다리로 현관 쪽으로 향했다. 슬리퍼를 신는 손이 떨렸다. 혹시 딸 미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위는, 손자들은, 아니면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도어폰 화면을 보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실루엣이 낯이 익었다. 할머니, 박진우예요. 옆집에 사는 옆집 세입자. 영자의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6개월 전부터 옆집 월세방에 살고 있는 45세 남자. 택배 일을 하는 말수 적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 하지만 어딘가 그림자가 있어 보이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영자는 체일락을 풀면서 손이 계속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6개월 동안 인사 정도만 나누던 이웃이 새벽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문을 열자 진우가 헐레벌떡 서 있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숨이 가빠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절박해 보였다.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뭐라고? 영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나가라고? 내 집에서? 빨리요.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말에 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위험? 화재? 가스 누출? 아니면 무슨 위험이? 할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진우가 영자의 팔을 잡았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과 절박함이 느껴졌다. 영자는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혹시 나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6개월간 지켜본 그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데 왜 갑자기? 옷이라도 안 돼요. 지금 당장. 더 이상의 여유는 없어 보였다. 영자는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전쟁도 피해갔고 큰 사고도 당해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이런 긴급 상황은 완전히 생소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것 같은. 결국 영자는 잠옷차림에 슬리퍼만 신고 진우를 따라 집을 나섰다. 9월 말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때렸다. 등골이 오싹했다. 추위 때문일까?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무서워서일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저쪽 편의점까지만. 진우는 앞서 걸으며 계속 주변을 살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의 이런 모습이 영자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다. 평소 낮에는 익숙한 골목길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 몰랐다. 가로등 불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들이 모두 수상해 보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시 소리조차 위협적으로 들렸다. 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진우가 말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30분 후에 집으로 돌아가셔도 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이렇게 영문도 모르게 끌고 나온다는 게, 그리고 이제 와서 기다리라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영자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벤치에 앉아 떨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초라하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잠옷 차림의 70세 할머니가 새벽 3시 반에 편의점 앞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 생각해보니 너무 기괴한 상황이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진우는 왜 그렇게 다급했을까?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걸까? 왜 30분 후에 돌아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그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영자는 시계를 보며 분침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다. 3시 40분, 3시 50분, 4시. 30분이 지나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집은 그대로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뭔가 달랐다. 공기가, 분위기가, 그리고 현관 앞 화분 하나가 살짝 옮겨져 있었다. 누군가 왔다 간 걸까? 영자는 문을 잠그고 거실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금 전의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발가락이 아직 시리고 잠옷에 밴 새벽 공기의 냄새가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진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정말 자신을 구해준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금은방이 털렸대요. 범인을 못 잡았다나 CCTV에도 안 나왔다던데. 이웃들의 웅성거림이 영자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냉커피 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금은방은 자신의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다. 혹시 어젯밤에 진우가 말한 위험이. 그때 파란 불빛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경찰차였다. 영자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새벽 3시에 초인종으로 시작된 하루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영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자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김영자 씨 댁이 맞습니까? 경찰관의 목소리가 영자의 현관 앞에 울렸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는 수첩을 펼치며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영자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네, 맞습니다. 영자는 문을 반쯤 열고 대답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불안감이 경찰의 등장으로 절정에 달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저는 서부서 강력팀 박형태 형사입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난 금은방 절도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금은방이요? 영자는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70년 인생이 이런 때 발목을 잡는다. 네, 어제 새벽 3시경에 특별히 들으신 소리나 본 것이 있으십니까? 수상한 사람이라든지. 새벽 3시. 그 시간에 영자는 진우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진우가 용의자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 아니요. 일찍 잠들어서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또 거짓말이었다. 영자는 자신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시군요. 혹시 옆집에 사시는 분은 계십니까?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진우를 물어보는 것인가? 옆집이요? 네. 월세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시는 분 말입니다.
아, 그분은 택배 일하시는 분인데 요즘 못 봤어요. 이번에는 진실이었다. 어젯밤 이후 진우는 정말 사라진 것 같았다. 형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그 모습을 보니 영자는 더욱 불안해졌다. 택배 일하시는 분이 언제부터 안 보이셨나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제부터인 것 같아요. 이름이나 나이는 아십니까? 박진우라고 4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형사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영자는 진우를 팔아넘기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거짓말을 더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네며 돌아섰다. 영자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진우야, 너 진짜 어디 간 거야? 오후가 되자 동네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 금은방 절도 사건은 작은 골목 동네에서는 큰 사건이었다. 평소 조용했던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근거렸다. 범인을 못 잡았다면서 CCTV에도 안 나왔다는데 그럼 누가 한 거야? 영자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이런 대화들을 들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흥미가 뒤섞여 있었다. 영자 언니도 조심해야겠어요. 혼자 사시는데.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영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혹시 자신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들킬까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진우의 집 앞을 지나쳤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고 택배차도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사라진 거구나. 그 순간 영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안도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진우가 사라진 게 다행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혼자 남겨두고 간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다. 그래도 나를 구해준 건데. 하지만 정말 구해준 게 맞을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진우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 새삼 무섭게 느껴졌다. 그날 밤 영자는 또다시 잠들 수 없었다. 창문마다 커튼을 닫고 문에는 의자까지 받쳐두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벌떡 일어났다. 바람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심지어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이럴 수는 없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모든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다. 70년을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거울을 보고 놀랐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초췌해진 것 같았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고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에게 진실을 말할까? 하지만 그러면 진우는 딸에게 연락할까? 하지만 걱정만 끼치게 될 것이다. 그때 현관 문 앞에서 소리가 났다. 영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인종이 아니었다. 누군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도어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소리를 들었다. 착각일까? 몇 분 후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누군가 문 앞에 있었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바닥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종이를 집어든 순간 영자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며칠 더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가겠습니다. 진우였다. 그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다. 영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사흘이 지났다.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다. 범인이 아직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문단속 제대로 하고 있어?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자는 위축되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는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영자 언니, 혹시 들었어? 옆집 세입자 말이야. 이웃 아주머니가 수근거리며 다가왔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빚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야반 도주한 게 아니냐고.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빚, 야반 도주? 누가 그런 말을. 임대료도 밀렸다더라고. 집주인이 찾고 있다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영자는 진우에 대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혹시 그가 정말 금은방 절도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나를 구해줬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그리고 그 씨앗은 영자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영자는 진우가 남긴 쪽지를 다시 읽어봤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며칠 더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처럼 자신도 이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았다. 진우야, 넌 정말 어디에 있는 거니? 그리고 언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다만 밤의 정적만이 그녀를 감쌀 뿐이었다. 그리고 영자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더 큰 사건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사흘째 밤이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오지 않음을 받아들였다.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수면제를 먹어볼까 생각했지만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깨지 못할까봐 참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간이 되면 몸이 저절로 긴장되었다. 마치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올까? 진우의 쪽지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영자는 그 쪽지를 베개 밑에 숨겨두고 있었다. 마치 부적처럼. 띠리리링 띠리리링. 영자가 벌떡 일어났다. 또 초인종이다. 정확히 새벽 3시 23분. 일주일 전과 거의 같은 시간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번에는 진우일까? 아니면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영자는 도어폰 화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냐고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분명히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환청일까? 영자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때 창밖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영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누군가 정말 있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다. 112에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할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 보인다고. 몇 분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지금 그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아니요.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할머니, 혹시 꿈을 꾸신 건 아닐까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경찰관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일단 문단속 잘하시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영자는 허탈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눈이 푹 꺼지고 얼굴이 야위어 보였다. 사흘간 제대로 잠을 못 잔 결과였다. 이러면 안 돼. 할머니. 영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다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다. 손에 들고 있던 라면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진우였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수염이 거칠게 자라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진우 씨.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를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어디 있었어요? 그게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진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아꼈다. 슈퍼마켓에는 다른 동네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영자는 망설였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를 구원자로 여겼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럼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영자의 집으로 향했다. 평소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오늘은 유독 길게 느껴졌다. 거실에 앉은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영자는 차를 우리며 그를 지켜봤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그날 밤 정말 죄송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일주일간 쌓인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저는 그날 밤 도둑을 쫓고 있었어요. 도둑을? 네.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거든요. 누군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들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진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날 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진짜로 누군가 우리 집에. 네. 할머니가 나가신 후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뒤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영자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정말로 위험했던 거구나. 그래서 쫓아갔는데 놓쳤어요. 그리고 그 후로 계속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진우가 망설였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기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복잡한 사정? 할머니, 저는 빚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과 얽혀 있거든요. 영자는 동네에서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다. 빚이 많다던, 야반 도주했다던. 혹시 그 빚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 그런 짓은 안 해요. 하지만 경찰이 저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영자는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갈등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서 돌아왔어요. 그 순간 영자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고마움과 의심,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 씨. 네,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한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진우의 눈빛이 간절했다.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뭐지? 영자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진우도 따라왔다. 바닥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문틈으로 누군가 넣고 간 것 같았다. 또 영자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일주일 전 진우의 쪽지와 비슷한 방식이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반짝이는 것이 나왔다. 금목걸이였다. 그리고 쪽지 하나. 뒷뜰을 확인하세요. 영자와 진우가 서로를 바라봤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머니, 이건 뭘 확인하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도둑이. 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자는 뒷뜰로 향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공존했다. 뒷뜰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쪽 구석의 흙이 다른 곳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여기. 영자가 그 자리를 가리켰다. 진우가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살펴봤다.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파봐야 할까요? 진우가 망설였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경찰에. 아니에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 있었다. 일주일간 겪은 불안과 의심을 끝내고 싶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이게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이 나왔다. 안에는 피 묻은 장갑과 몇 개의 반지, 그리고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영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건 금은방에서 훔친.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우도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럼 그 도둑이 우리 집에 이걸 묻어둔 거예요? 아마 나중에 가져가려고 했거나 아니면 혹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다. 진우 씨. 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일주일간의 의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진우는 정말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 도둑을 직접 잡을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직접요? 네, 분명히 이 물건들을 가져가러 다시 올 거예요. 그때 영자는 진우의 제안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해도 될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용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았다. 해보죠. 영자의 대답에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이 모든 걸.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내일 밤이 두렵기도 했다. 진짜 도둑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영자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다. 오늘 밤 정말로 그 범인이 나타날까? 그리고 자신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오후 3시 딸 미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딸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걱정만 끼칠 뿐이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니다.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딸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답답했다. 오후 6시 진우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손전등이랑 호루라기,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요. 혹시 모르니까.
진우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새삼 깨닫게 했다. 진우 씨,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는 미리 연락해뒀어요. 위급하면 바로 올 거예요. 하지만 영자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에 휘말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할머니, 마냥 무서우시면 아니에요. 해야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영자는 자신을 다독였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밤 10시 두 사람은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지켜보고 진우는 부엌에서 뒤뜰을 감시하고 있었다.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 안 하려고 해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이라.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위로가 되었다. 진우 씨, 가족은 없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할머니도 있잖아요. 그 말에 영자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도 모르게 이 젊은 남자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11시, 12시, 새벽 1시.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안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물건들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새벽 2시가 넘어서자 영자는 졸음이 밀려왔다. 사흘 밤을 제대로 못 잔 피로가 몰려왔다. 할머니, 잠깐 주무셔도 돼요. 제가 지켜볼게요. 아니에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때였다. 뒤뜰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영자를 살짝 깨웠다. 할머니, 왔어요. 영자가 번뜩 정신을 차렸다.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창문 틈으로 보니 정말로 누군가 뒤뜰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남자였다. 경찰에 연락해야죠. 아직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영자가 깜짝 놀랐다. 그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최도철. 동네에서 가끔 봤던 50대 남자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보이지 않았는데. 진우 씨, 저 사람 아는 분이에요. 최도철이라고. 동네 사는 사람인데 그때 최도철이 뭔가 발견했는지 흙을 더 빠르게 파기 시작했다. 곧 비닐봉지를 꺼내들었다. 이제다. 진우가 뒷문을 열고 나갔다. 누구야? 진우의 외침에 최도철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뛰어. 최도철이 비닐봉지를 들고 뛰기 시작했다. 진우가 뒤쫓았다. 영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급하게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112입니다. 저 도둑을 잡았어요. 빨리 와주세요. 어디신가요? 영자가 주소를 말하는 동안 밖에서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몇 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잡았습니다. 라는 외침이 들렸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끝났다. 30분 후 경찰서에서 영자는 진우와 함께 조서를 받고 있었다. 최도철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몇 달 전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형태 형사가 설명했다. 그날 밤 할머니 댁을 노렸는데 박진우 씨가 방해해서 급하게 금은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우리 뒤뜰에 물건을 묻은 이유는 나중에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영자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진우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형사의 말에 영자는 진우를 바라봤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용감하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용감하다니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웃었다. 일주일간의 긴장과 불안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진우가 말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요. 결과적으로는 잘 됐잖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영자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우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 수 있었어. 할머니, 70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응, 무서웠지만 동시에 짜릿하기도 했어.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일주일간 계속되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는 뿌듯함도 있었다. 꿈속에서 영자는 18살 소녀가 되어 있었다. 모험을 떠나는 소녀.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도 그 기분은 계속되었다. 70세에 찾은 새로운 자신. 이것이 진짜 선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영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일 뿐이라는 것을. 사건이 해결된 지 사흘이 지났다. 영자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일주일간 계속되던 긴장감이 사라지자 오히려 허전함이 밀려왔다. 이상해. 왜 이렇게 허전하지? 혼자 중얼거리며 커피를 우리던 영자에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인종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할머니, 저예요. 진우의 목소리였다. 영자는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문을 열었다. 진우야, 어서 와. 아침 드셨어요? 아직 입맛이 없어서. 진우는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에서는 따뜻한 냄새가 났다. 죽 사왔어요. 같이 드시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죽을 먹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긴장감 속에서 나눴던 대화와는 달리 이제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진우야. 네. 요즘 어때? 마음이 좀 편해졌어? 진우가 숟가락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네. 그런데 동시에 좀 이상해요. 뭐가? 할머니는 안 그세요? 뭔가 허전한 느낌.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도 그래. 무서웠는데 막상 끝나니까 심심해. 저도요. 이상하죠? 두 사람이 웃었다. 70세와 45세. 나이 차이는 25살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경험을 한 동지 같았다. 할머니,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뭔데? 제 빈 문제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영자의 표정도 심각해졌다. 많이 남았어? 네, 좀 많이요. 그래서 혹시 할머니가 위험해질까봐.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지켜줬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알면. 영자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걱정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할머니, 이제 우리는 가족 아니야.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평생 누군가 자신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딸 미라에게서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우리 동네 얘기가 나오던데. 영자는 잠시 당황했다. 뉴스에까지 나온 건가? 아, 그거 괜찮다. 별일 아니야. 정말요. 혼자 계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혼자 아니야. 옆집에 좋은 사람이 있어. 영자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옆집이요? 응, 진우라고. 정말 좋은 청년이야. 나를 많이 도와줘. 전화 너머로 미라에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행이네요. 저도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내려올 때 소개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진우에게 말했다. 우리 딸도 너를 만나고 싶대. 저를요?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인데.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동네를 산책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영자는 모든 게 새롭게 보였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진우가 가리킨 곳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뭐 하는 거지? 다가가서 들어보니 동네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서로서로 더 신경 써야겠어요. 순찰 같은 것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영자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일을 계기로 동네 사람들이 더 끈끈해지고 있었다. 영자 언니, 한 아주머니가 영자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괜찮아요. 정말 무서웠겠어요. 괜찮아요. 옆집 진우 씨가 도와줘서. 사람들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다. 그는 어색해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 그 영웅이시군요. 정말 고마워요. 영웅이라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진우를 둘러싸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평소 조용히 지내던 그가 갑자기 동네의 스타가 된 것이다.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모임 만드는데 같이 하실래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영자가 나섰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자 언니도요? 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아요. 영자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70세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모두가 감동받았다. 그렇게 골목 안전 지킴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영자는 명예회장으로, 진우는 실무 책임자로 추대됐다. 저녁 시간, 영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 정말 달라지셨네요. 뭐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더 당당해지시고 밝아지셨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해봤다. 정말 자신이 달라진 걸까?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70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어떤 기분이에요?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기분.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기분.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기분인 줄 몰랐어요. 우리 참 신기한 인연이야. 새벽 3시 초인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죠. 두 사람이 웃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영자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스쳤다. 진우의 빚 문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진우야. 네, 내 빚 문제.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야? 진우가 머뭇거렸다. 많이 돼요. 3천만 원 정도. 영자가 깜짝 놀랐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그렇게 많이. 죄송해요. 할머니한테 이런 부담을. 아니야. 부담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지.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합쳐도 그 정도 금액은 어려웠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 마. 그날 밤, 영자는 잠자리에 들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진우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동시에 희한한 자신감도 들었다. 일주일 전의 자신이었다면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주저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영자는 처음으로 70세의 나이를 잊고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났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영자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진우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가 더 큰 기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 달이 흘렀다. 영자는 아침마다 골목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순찰 나가시는 거예요? 진우가 아침 일찍 찾아와 물었다. 요즘 그는 택배 일을 마치고 나면 거의 매일 영자를 찾았다. 당연하지. 김 할아버지 혈압약 드셨는지 확인해야 하고 박 할머니는 지난번에 어지럽다고 하셨거든. 영자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바쁜 게 좋아.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는데. 영자는 가방을 메며 문을 나섰다. 진우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다. 진우야, 너는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오늘은 오후부터 출근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랑 함께. 두 사람은 동네 골목을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한 달 사이 이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다. 첫 번째 방문지는 동네 끝자락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댁이었다. 80세가 넘은 분으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영자가 특히 신경 쓰고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영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이고, 영자야. 또 왔구나. 어제 드린 반찬은 잘 드셨어요? 잘 먹었지. 고마워. 김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지 10년이 넘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영자는 그런 할아버지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그럼 안 먹으면 영자가 혼낸다고 했잖아.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영자도 함께 웃었다. 진우도 인사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 청년이 그 유명한 진우구나. 우리 동네 영웅이지. 진우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할아버지 댁을 나온 후 두 사람은 다음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뭐가? 이렇게 동네 분들을 챙기시는 것. 저는 몰랐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영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진우야, 사실 나도 한 달 전까지는 몰랐어. 그러세요? 응, 나도 그냥 내 일만 하면서 살았지. 이웃이 어떻게 지내는지 별로 관심 없었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았어.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맞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기분인지.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다. 진우의 빚 문제였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영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진우가 가져온 도시락과 영자가 끓인 된장찌개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였다. 진우야. 네, 내 빚 문제 아직 해결 못했구나.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죄송해요. 아직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네. 영자는 지난 한 달간 여러 방법을 생각해봤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합쳐도 3천만 원은 어려웠다. 그렇다고 딸에게 도움을 청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갚아나갈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진우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다음 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지 않을 거예요. 영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밥맛이 사라졌다. 진우야, 솔직히 말해봐.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야? 진우가 망설였다. 사채업체예요. 처음에는 급한 돈이 필요해서 조금만 빌릴 생각이었는데 이자가 많이 붙었구나. 네. 복리로 계속 불어나서 영자는 화가 났다. 착한 진우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경찰서에 신고하자. 안 돼요. 그러면 더 위험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영자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진우야, 혹시 내가 담보를 서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까? 할머니,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우가 격하게 반응했다. 왜? 할머니 집까지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정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괜찮아. 집이 뭐 그리 중요해. 너를 지킬 수 있다면. 안 돼요. 절대로. 영자는 진우의 단호한 반응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착한 청년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그날 오후 진우가 일하러 나간 후 영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든 진우를 도와야 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딸 미라에게서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미라야.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영자는 망설였다. 딸에게 이 상황을 말해야 할까? 그게, 엄마, 뭔가 있죠? 말씀하세요. 결국 영자는 진우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엄마, 그분을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를 구해준 사람인데. 하지만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동정심을 이용해서. 영자는 딸의 말에 화가 났다. 미라야, 그런 말 하지 마. 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확신해요? 아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됐든 상관없어. 사람은 시간으로 아는 게 아니야. 모녀간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엄마, 저는 반대예요. 너무 위험해요. 미라야,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분도 만나보고. 전화가 끊어졌다. 영자는 허탈했다. 딸마저 진우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영자는 자신의 마음을 확신했다. 진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한 달간 함께 지내며 확인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영자는 딸과의 통화 내용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딸분 말씀이 맞아요. 무슨 소리야? 저는 정말 할머니에게 부담만 주고 있어요. 차라리, 진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영자가 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미라는 널 모르니까 그런 거야. 나는 너를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반드시. 그날 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진우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는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었다. 한 달 전 새벽 3시에 초인종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나이와 혈연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가장 큰 시련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토요일 오후 영자는 진우와 함께 동네 순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모두 침묵에 잠겨 있었다. 월요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저 내일 이사 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차라리 제가 멀리. 진우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망가면 해결되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가만히 둘 것 같아? 하지만 안 돼. 절대 안 돼. 영자는 진우의 팔을 붙잡았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돌아보니 딸 미라가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다. 예고 없이 내려온 것이었다. 미라야? 왜 갑자기? 엄마, 걱정돼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미라는 진우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미라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그렇게 우리 엄마를 속이고 계신 분이시군요. 미라야. 영자가 딸을 제지했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다. 3천만 원이면 우리 엄마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아요. 그걸 어떻게. 미라야, 그만해. 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때문에 집까지 잃으실 거예요. 집이 뭐가 중요해. 진우가 더 중요하다고. 모녀 간의 언성이 높아졌다. 진우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다. 영자의 집 거실에서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다. 아니, 정확히는 영자와 미라의 언쟁이었다. 엄마,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엄마한테 이런 부담을 주겠어요? 미라야, 넌 진우를 몰라서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몇 달 아신 게 전부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우가 조용히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우야. 앉아. 영자가 다시 앉으라고 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딸분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께 이런 고통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멀리 가겠습니다. 진우가 나가려는 순간 영자가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절대 안 돼. 영자의 절규 같은 외침에 진우와 미라가 모두 놀랐다. 엄마, 미라야, 너는 몰라.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엄마, 저는 뭐예요? 가족 아니에요. 너는 내가 낳은 딸이지. 하지만 진우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야. 그 말에 미라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선택한 가족이요? 그래,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지만 마음으로 선택하는 가족도 있는 거야. 영자는 진우를 바라봤다. 이 사람은 나를 구해줬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을 구하고 싶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미라는 어머니의 진심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다. 그날 밤 미라는 진우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가졌다. 영자가 잠든 후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정말 우리 엄마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다. 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진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그럼
왜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움을 청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할머니가 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미라는 진우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정말 우리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제 목숨보다 소중해요. 그 말에 미라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진우가 깜짝 놀랐다. 정말이에요. 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니까요. 그 순간 진우는 무릎을 꿇고 미라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자는 이상한 꿈에서 깼다. 새벽 3시에 초인종이 울리는 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운 소리였다. 실제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23분이었다. 그때 정말로 초인종이 울렸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영자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문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진우예요.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2잔이 들려 있었다. 잠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따뜻한 우유 가져왔어요. 영자가 웃었다.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마셨다. 할머니, 미라 씨가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정말? 네. 조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당연하지. 이제는 우리가 함께니까.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진우야. 네.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때문에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우유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새벽 3시 초인종이 무섭지 않으시죠? 무서울 리 없지. 이제는 가족을 부르는 소리니까. 영자의 말에 진우가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새벽 3시의 초인종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1년 후, 영자의 집 앞 작은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다. 진우가 심고 가꾼 것들이었다. 할머니,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어. 매일 같은 소리.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동네 안전 지킴이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영자는 여전히 명예회장으로, 진우는 실무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라도 가끔 내려와서 활동을 도왔다. 처음에는 진우를 의심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진우 오빠랑 같이 드세요. 전화로 안부 확인할게요. 알겠어. 조심히 올라가. 미라가 서울로 돌아간 후 영자와 진우는 저녁을 함께 먹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너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다. 새벽 3시에 초인종으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70세의 새로운 가족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진우는 내게 용기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에게 가족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앞으로도 새벽 3시에 초인종이 울리면 기꺼이 문을 열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맞이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영자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리고 새벽 3시의 초인종은 이제 영원히 축복의 소리가 되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나이와 혈연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